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그림 문제라는 점에서 두 분 긴장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JP모건, 코스피가 3,500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다른 반응인데요. 오히려 코스피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지난 6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2위에는 일명 곱버스로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가 올라와 있고요. 10위에 또 코덱스 인버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한 이유를 들어보면 코스피가 고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상품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곱버스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7%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었고요. 코덱스 인버스 역시도 마이너스 1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좀 저조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의 전망은 어떨지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그림 실력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그려주시죠.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문제가 첫 번째 퀴즈로 준비가 됐습니다. 앞서 나왔던 자료가 이번 달에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나타낸 건데 6월 2일부터 그러니까 대선 직전부터 오늘까지 23일까지죠. 예, 엊그제까지 이렇게 집계가 된 자료인데 뭐 제가 하나하나 일자별로 뜯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상컨대 인버스 상품들을 구매한 게 아마도 6월 초쯤으로 몰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의심을 품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3,000을 실제로 넘기고 또 이 거래일 만에 3,100까지 넘기고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상향, 전망치가 상향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아마 우려보다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증시의 전망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역시 두 분 그림은 뭐 믿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 머니건이라고 부르는 돈 뿌리는 그 기계인 것 같은데 총과 같이 생긴 여러 가지 돈을 좀 뱉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기관, 개인, 외인 해서 수급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개인만 NO를 외치면서 눈물을,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오늘 이제 자녀분 네. 100일을 맞아서 네. 저희 떡도 돌리셨잖아요. 100일 전에 혹시 코스피가 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3월 중순쯤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 당시에 코스피가 2,610이었어요. 2610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3,100을 넘고 있으니까 한 20% 정도 급격하게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6월 들어서 그 상승세가 많이 반영이 된 모습인데 개인들은 그 행렬에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한 2달 정도 동안 시장 추세에 의심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의 영향력이 그만큼 적어서 여전히 시장을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예. 과거에도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코로나 대상승장 때 곱버스를 투자해서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제가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국인에 대한 특징이 일단 빠른 거 좋아하고 맞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시장 자체가 워낙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을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차트 보시면은 분명히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안 기다려주니까 계속 못 사고 놓친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시장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은 계속 시장이 3,500포인트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 JP모건도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만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두가 예스라고 외칠 때 소수가 노라고 외치면은 보통 그 소수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딱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또 시장을 받쳐주는 요소로 개인들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좀 힘이 많이 있어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유동성 추세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분들은 여전히 해칭을 하겠다라고 하방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런 투자 관점보다는 상승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유동성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믿고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기관과 외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당시 생각해보면 이제 동학개미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개인 순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트리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초반에 끌고 왔던 건 지금이랑 똑같이 외국인의 기관이 끌어올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거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정 구간 올리고 나서 기관과 외인들이 이 정도는 이제 조금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 쪽으로 해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개인들이 더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강한 유동성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거기까지 갈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아직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선물 해칭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금들이 또 선물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개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거는 그 다음 플랜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요소들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 차례인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 뭔가 그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더 적어봤습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나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아버지가 어버이날 때 이제 머니건을 받을 나이가 되시면은 그렇죠. 예. 또 그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가 좀 추가가 됐네요. 좀 글자가 추가가 되었어요. 코인, 그런데 이제 미장, 신규, 예금? 네. 네. 돈을 쏘는데 새로운 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물론 유입이 여기 있는 된다. 돈통에서 돈이 얼만큼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은 딱 이 상황이지 않을까. 아하. 새로운 신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코인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새로 주식 깔고 계신 분들 카페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신규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서 들려오죠. 엄청 많이 들려요. 뭐 카카오가 그리고 이제 올랐다더라, 네이버가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가 주위에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 들려요. 그죠.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사실 개미들의 지옥이었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증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 시장이라면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손실을 볼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외국인 쪽에서 지금 끌어주고 있는 거를 보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6만 원 라인대를 뚫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급들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혹은 현대차 갑자기 올라갔어요. 예. 현대차가 제가 갑자기 뉴스를 찾아보는데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갈 만한 뉴스는 딱히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죠? 다뤘거든요. 그렇군요. 예. 여기서 또 이제 성견 지명이 있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좋은 방송인데 근데 이제 유익한 결국은 방송입니다. 유익한 방송이죠. 예. 그래서 이걸 시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정도면 지수가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슬슬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그동안 우리가 노답이라고 많이 불렸었던 3형제, 4형제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상방을 그래 좀 더 열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처럼 정말 전고점을 넘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때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발빠른 전략들 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